자, 지금 윤석열은 거의 아까 재수없는 박진영이 얘기한 대로 대세를 향해 가고는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당대표 후보 적합도 이거는 당원하고 이제 무당파 이런 사람들하고 이 PNR에서 한 겁니다. 아주 그 머니투데이에서 미래한국연구소랑 같이 한 거예요. 자, 이준석이 43.8, 나경원 25.9, 그 다음에 주호영 7.8, 조경태 2.5, 그 다음에 홍문표 2.3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무당파라든가 이제 역선택을 뺀 여론조사고요. 그 다음에 TK에서 한 거로는 이준석이 47%인가 49% 거의 과반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TK에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3.8대 25.9고요. 그 다음에 25.9에다가 7.8, 2.5, 2.3 다 합해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근데 이제 70대 30이죠. 그래서 당원이 70이고 33만 당원들이 다 모바일로 각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전당대회가 너무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엄청 날 것 같아요. 33만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30만은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단일화를 제일 하고 싶은 사람은 나경원이에요. 그래서 나경원이 조영한테, 조경태한테, 홍문표한테 해요 단일화 이러면서 러브콜을 엄청 보낼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인터뷰를 보면은 나경원만 단일화에 대해서 어정쩡하지,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내가 왜 단일화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호영은요, TK의 당심에서는 이 이준석을 1%인가를 앞질렀어요. 그러니까 주호영은요,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56%의 당원이 이 몰려있는 영남에서 하면은 나는 승패를 다툴 만한, 말하자면 여력이 있다,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자, 나경원이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아주 프렌들리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로 단일화 하겠다는, 나경원 나로 단일화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뭐 이 주호영으로 단일화를 한다 이러면 나경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만만치가 않아요. 주호영은요, 이번에 자기가 나경원하고 단일화를 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지만 이거는 자기의 치명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나하고 주호영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준석을 이길까요?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은 정치 생명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주호영은요,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호영은 모험을 잘 하지 않고 던지질 않았죠. 그런 주호영이 지금 나경원하고 단일화를 하겠어요? 그리고 주호영이 만에 하나 나로 단일화를 해준다 이러면 그래도 아마 주호영은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가는 사람이라서 될까 이럴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역풍이 불어요. 역대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 특히 당내 경선에서 단일화를 해갖고 이긴 적은 없어요. 왜? 뒤에 다 끝나가지고 뭐 손들어주고 이러는 거지, 단일화에 손들어준 사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냥 흡수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만약에 이준석이라는 이 어린 친구, 젊은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준석을 지키고자 하는, 아 준석이가 강자인 줄 알았던데 약자야? 이러면서 이준석한테 표가 더 몰릴 것 같고, 여론조사는 이준석이가 30%를 다 먹을 가능성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과 주호영의 단일화는 제가 보기엔 힘들다. 특히 주호영의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여기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약점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아주 인간관계 좋고, 그 다음에 청문회 통과하기 아주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은 국무총리도 바라보는데 내가 지금 나경원하고 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날로 먹고 내가 바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경태는 어떨까? 홍문표는 어떨까? 이 사람들은 왜 여러분 이번에 당대표에 나왔는지 아세요? 지방선거 보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조경태는 경남도지사 생각 있습니다, 여러분. 홍문표는 충남도지사 생각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별 일이 없었죠. 홍문표가. 그래서 이번에 인지도 높이려고 당원들에게 그러니까 기분 좋은 얘기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홍문표가 지금 당원들한테 인지도도 높이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동안 홍문표는 꽝인데 이렇게 2.3이라도 얻은 게 어딥니까, 여러분? 조경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경태는 이제 당원들에게 나는 확실한 국민의힘이다. 보수다. 이걸 각인시키고 홍문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경태나 홍문표는 끝까지 가요. 그래서 TV토론 다 나오고 끝까지 마지막 날 TV토론까지 해야지 다음에 벌어지는 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여론 지지도라든가 이걸 높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5명 가운데서 준석이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패기로 나왔고 나경원은 준석이가 뜨기 전에 여론조사 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말하자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기가 역선택을 통해 가지고 억울하게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는데 준석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주호영도 그렇고요. 자, 이런 점에서 이 5명은 각자의 꿍꿍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 못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 점에서 앞으로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 이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이준석이 친중파가 아니냐. 그리고 국적법에 대해서도 찬성한 것 같다. 근데 이준석은 절대로 여러분 친중파가 아닙니다. 친중파가. 왜 아니냐. 어저께 이준석이 광주에서 국민의힘에 이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5명 연설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참 좋았어요. 왜?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 정도의 관심을 끌다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를 그 호남에서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뭐 최고위원들은 너도 나도 호남의 딸이고 호남의 아들이고 막 나왔는데 어쨌든 이준석이 뭘 5.18과 홍콩 시위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홍콩 시위 현장에 있었고 이준석이 거기에서 막 마이크로 막 그 방송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철저한 반중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아마 이 제끼는 리스트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이 김문수도 리스트였고 저도 리스트였는데 그래서 비자가 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김문수 지사 아마 이준석이도 있을 거예요. 왜? 홍콩 시위를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준석이 친중파라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 네. 자, 김지현님께서 너무 이준석이면은 편파 방송. 글쎄 뭐 편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입니다. 저는 사실은요. 유튜브를 하더라도 뭐 여행이나 또 먹방은 아니지만 요리라든가 책이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걸로 유튜브로 오히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안방 TV를 한 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간다면은 저는 이준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원래 저는 편파라기보다는 중도라는 말을 싫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은 자기가 원하는 이즘이라든가 가치가 있으면 이거를 외치고 때로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설득하고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